2024년 상반기에만 주택담보대출을 698조를 냈답니다.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. 이게 뭔가 싶은 거죠. 근데 이 중에서 324조가 주택 구입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. 이게 뭔가 싶은 거죠. 사람들이 쓸 돈이 없으니까 주택담보대출, 그러니까 주택을 사기 위한 용도로 대출을 받았습니다. 하지만 그 돈을 이제 주택 구입하는 데 쓰지 않고 생활비로 썼다라는 겁니다. 왜 그러겠습니까? 이제 생활비가 모자라기 때문입니다. 뭐 여러 유형이 있겠죠. 자영업을 하는 이제 자영업자인데 자영업에서 돈을 벌어서 생활비로 못 쓰고 그나마 사놓은 집이 집값이 올라서 그 오른 집값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생활비로 끄집어내서 쓰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,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사업 확장하고 사업 물품 사고 하는데 쓰려고 또 대출을 받았을 경우도 있을 거고,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겁니다.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출이 늘어난다라는 것, 대출 금액 자체가 는다라는 건 좋은 신호가 못 되죠. 가게든 기업이든 정부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대출이라는 게 있는 거죠. 대출 금액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 어느 시점에는 그걸 소화를 못해서 유지가 안 돼서 이제 와락하고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되게 심상치 않은 이야기죠. 꽤나 우려스러운 이 대목이다라고 봐야 됩니다. 이게 뭔가 싶은 거죠.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, 우리가 이제 견뎌내야 될 현실은요, 되게 혹독하다, 되게 힘들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 중에서도 더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무리하게 빚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죠. 보통의 사람들, 서민들이요, 빚을 1억, 2억만 가지고 있어도 그 빚을 갚는 게 정말 힘듭니다. 근데 집 사겠다고 5억이고 7억이고 8억이고 대출 받으면요, 사실상 죽을 때까지 대출을 거의 못 갚는다라고 보면 맞습니다. 나이가 30대 중반이라고 정책 금리로, 정책 자금 대출이라고 대출 금리가 1% 후반대라고 되게 싸다고 빌립니다. 근데 그 대출은 원금이 없는 거냐고요. 아무리 금리는 싸도 원금은 갚아야 되죠. 근데 그렇게 대출 내는 사람들의 심리가 어떠냐면, 이자만 내고 싶고 대출 원금은 안 갚으려 하는 겁니다.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시점이 돼서 자기 집을 더 비싸게 사줄 호구한테 떠넘기고 자신은 시의 차익 보고 우아하게 빠져나오고 싶어 하는 거죠. 머리 잘 썼지, 나 똑똑하지 이러면서 말입니다. 그런 상황이, 그런 예상이 근데 잘 맞아 떨어지겠냐고요.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이제 예상이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.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죠. 그러므로 더욱더 우려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. 잘 생각하고 잘 따져보며 지내야겠죠.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,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를 궁리하고 또 궁리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. 물론 궁리한다고 모든 게 답이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, 궁지통이라고 했죠. 정말로 대출 이자 내야 되고 원금 내야 되는데 상황이 안 좋아지면요, 이제 되게 이 최후의 수단까지 쓰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. 예를 들어 뭐 부모님이 사는 집이 있고 내가 사는 집이 있어요. 근데 정말 답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집 빼서 월세 주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라도 해서 현금 흐름을 추가로 만들어서 이 위기를 대비하고 대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. 팔 수 있으면 팔아버리는 게 더 좋은 거고. 근데 참 쉽지 않은 노릇이죠.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, 이 세상이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무탈하게 자기가 바란 대로 착착착 진행되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더라는 겁니다. 생각처럼 안 되다 보니까 되게 머리가 아픈 거죠. 깝깝한 거죠. 이 험난하고 이 머리 아픈 이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살아가겠냐라는 겁니다.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되는데,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라는 여러 가지 고민들,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더라는 겁니다.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되고, 좀 더 우려하고 좀 더 염려해야 될 텐데 말입니다. 그 어느 누가 되었건 간에, 어떤 상황에 놓이든 간에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는 것 말고는 특별하게 뭐 비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주택담보대출로 그렇게 많이 돈을 빌렸는데 생활비가 부족해서 생활비 용도로 쓰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,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에게 정말 이제 닥쳐올 현실이
더 어려워지고 있다, 더 힘들다라는 걸 보여주는 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. 좀 더 우리가 냉정을 되찾아야 되고, 좀 더 삶을 지켜나가겠다라는 각오, 다짐, 그리고 정말로 내 핍을 생활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. 그렇게 살지 않으면, 그렇게 지내지 않으면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아직은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소비를 좀 더 하고, 그래도 좀 애들에게 뭐 사주는 것도 좀 더 사주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것도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라는 겁니다. 제가 이제 주말에 이제 백화점에 갔더니, 백화점하고 대형마트에 갔더니 애들 코너만 사람들이 많습니다. 성인복, 남성복, 여성복 코너 썰렁합니다. 지하에 푸드코트, 그러니까 가족들 단위 밥 먹는 곳 사람들 많고, 그리고 애들 장난감 사주는 코너, 아니면 애들 옷 사는 코너, 여기만 좀 사람들이 좀 있지, 나머지 코너에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겁니다. 벌써 이제 불황이 왔고, 그 불황을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좀 생활하는 모습들이 예전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. 아마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 더 이제 지갑을 닫는 모습들이 많아지겠죠. 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잘 대비하지 않으면, 잘 좀 이렇게 대처해서 살지 않으면 조금 더 힘들어질 것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.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게, 우리의 현실이라는 게 일본보다 더 이제 극심한 이제 경제 불황, 장기 불황을 맞을 거다라는 겁니다. 그걸 이제 돌파할 수 있는 길은 북한 지역을 진출해서 경제적인 이제 뭡니까, 소비처, 생산처로 활용하는 건데, 그게 과연 가능할지 아닐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생활하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더 많은 이 절약과 더 많은 이 검소한 모습들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든 삶을 좀 잘 지켜내고 좀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심사숙고하고 좀 더 현명하게 살아가는 모습들, 이 검소하게 사는 선진국 사람들의 이 절약하는 이 습관들이 더욱더 갖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. 외제차, 비싼 새 차 함부로 욕심부리지 않고, 집도 마찬가지입니다. 새 아파트, 뭐 주요 지역에 있는 넓은 평수, 이런 것보다 현실적으로, 실리적으로 내가 사용하고 쓸 수 있을지 없을지를 따져보고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. 욕심부리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각오, 또 결심, 그리고 실천이 더욱더 필요한 시대가 지금이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야 또 다음 또 좋은 날도, 좋은 시즌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? 이상입니다.